안녕하세요. 연세대학 재활운동센터 대표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재활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재활 운동을 혼자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이런 거 참아도 되는지, 운동을 할 때 유튜브로 보시고 이 운동을 따라 하는데 아픈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것을 참고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고, 또 뭐 내가 좋아지고 있는 중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혼자 재활 운동을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재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딘가 아프시거나 수술을 하셨거나 그런 경우에 재활 운동을 하게 되겠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해도 통증이 있으시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혹은 병원에서 혹은 센터에서 이런 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다시 아픈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 아픈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거를 참아야 할지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는 보통 여러 가지 얘기해요. 재활 운동을 하시는 그 대상인 분들은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통증을 참아야 하는지 참으면 안 되는지 그것이 참 혼자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죠. 이제 사실 통증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통증을 제가 대신 느껴줄 수 없다 보니까 참 정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떤 느낌인지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뻐근하세요? 시큰하세요? 찌릿하세요? 이것저것 많이 물어볼 거예요.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통증이 느껴졌을 때 좀 기분 좋은 통증인지 혹은 기분 나쁜 통증인지만 확인해 보시라고 합니다. 우리 기분 나쁜 통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관절이 과도하게 눌린다든지 빠질 것 같다라든지 그런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기분 좋은 통증은 뭔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것 같고 혹은 힘들지만 근력 운동을 해서 점점 근육통으로 아파지는 거지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통증을 어떻게 찾는다라는 것이 무조건 다 참고 혹은 무조건 다 피한다 라기보다는 이 느껴지는 이 통증이 기분 나쁜지 혹은 기분 좋은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기분 나쁜 통증은 뭐고 기분 좋은 통증은 뭐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구조가 자극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유튜브 채널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면 일반인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분 좋은 통증, 기분 나쁜 통증 요거만 이해해 주시고, 기분 좋은 통증은 어느 정도 감수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하실 때 기분 나쁜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다니고 있는 병원이나 센터 담당자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신 후에 이것을 참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활 운동이라는 게 오래 걸려요. 아시겠지만 전 최소한 3개월은 말씀드리거든요. 그럼 정말 이게 좋아지고 있는 것일지 아니면 나는 지금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때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통증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1부터 저희가 많이 하는 일이라고 있죠. 내가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가장 아팠던 통증 10점이라고 가정하고, 통증이 없을 때를 0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지금 혹은 운동할 때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날짜 해서 오늘 몇 월 며칠 5점 체크해보고, 똑같이 꾸준하게 재활 운동 하시고 통증이 6점이면 오른 거죠. 올랐을 수도 있고요. 통증이 2점 그럼 줄어드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하루하루 크게 막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판별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우리 관절 가동 범위들이 있어요. 어디를 다쳤는지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사실 다른데, 이 관절 가동 범위가 문제가 있을 만한 구조, 무릎이나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등등 이런 곳의 문제들은 관절 가동 범위, 움직이는 각도를 체크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 2에서 3일 정도마다 당겨진다 느낌이 되기 전까지 주변의 도움을 이용해서 사진을 좀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 2, 3일 전에 어땠는지, 2, 3일 후에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래도 내가 조금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뇌졸중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내가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일까를 알려면 더 좋아진다 느껴지는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걸음걸이나 움직이는 것들, 목표로 하는 운동을 할 때 영상 촬영을 가능하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단순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캐치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누적시켜서 내가 지난주 상태, 이번 주 상태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요. 사실 이게 재활 운동이 오래 걸리는 것만큼 지루해지기 쉽고 지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변화되고 있구나 라고 피드백을 받으신다면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도 바스 스케일을 통해서 통증 비교도 해보시고, 관절 재활을 하시는 분들은 관절 재활에 대한 재활을 하고 나서 전후 혹은 하기 전 딱 정확한 시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전에만 찍으실 거다, 운동 전만 찍으시고, 운동 후에만 영상 찍으실 거라면 운동 후만 이렇게 찍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비교해 주면 되고, 걸음에 대한 문제,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몇 초라도 찍어 놓으시면 일주일 전, 일주일 후 내 상태를 보고 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힘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재활을 할 때도 눈치가 필요한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눈치 보라고 많이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건강과 진짜 내 건강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력과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더라도요. 그래서 내가 운동 강도를 올리고 싶을 때 혹은 낮추고 싶을 때 무작정 올리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재활 운동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열심히 걸었는데 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다음날 엄청 아프거나 힘든 경우 있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내 컨디션,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았던 거지, 정말 내 근육이 갑자기 강해지고 지구력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 올리지 마시고, 그 반대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쉬지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해주시라고 하시고, 이게 강도를 재활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헬스를 하시는 분들이랑 좀 달라서 정말 계속적인 운동을 하긴 하되 꾸준하게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 운동을 했을 때 특별히 컨디션 문제나 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 10% 20% 정도씩 올리라고 하세요. 갑자기 1km 걸었던 분이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니까 내일은 바로 2km 걸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km를 만약에 걸었다면 일주일 정도는 1km 계속 유지하시고, 탈나지 않거나 아프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한 2km 정도 늘려주시고,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특별히 문제 없이 운동 강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통증이 어땠는지, 기분 나쁜 통증이었는지 좋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스 스케일로 점수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걷는 양이랑 움직이는 모습도 촬영해서 기록해 주시면 좋고, 운동 강도도 기록해 주면 되겠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잘 기록을 하신다면 특별히 내가 다치고 나서 조금은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정말 꾸준하고 정기적인 건강으로 향하는, 말이 안 나네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너무 힘들 때는 쉬는 게 맞아요. 저는 여기 저희 센터 오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힘들면 그냥 쉬시라고 하거든요. 물론 너무 안 좋을 때는 충분한 휴식, 그리고 식사도 잘 드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찍은 영상은 혼자 재활 운동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간과 비용,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팁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혼자 운동 재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언제든지 재활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선생님들, 다른 재활 하시는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좀 이런 내용의 영상을 많이 찍으려고 해요. 사람마다 예를 들면 디스크 때는 이런 운동이 좋다, 어떨 때는 이런 운동이 좋다 라고 운동 자체를 설명드리는 것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들에게 좋은 운동이지만 어떤 분들에게 나쁜 운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일반화해서 단정 지으면서 이 운동 꼭 하셔라, 이 운동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를, 재활을 할 때 소소한 팁들, 이런 팁들을 공유하면서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올바르게 또 재발되지 않고 또 다른 부분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영상들을 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